우리나라 현대문학을 얘기할 때 이 작품 빼고는 얘기가 안 되죠. 바로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오늘은 이 소설이 어떻게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깊은 울림을 남기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소설을 딱 한 장면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저는 바로 이 장면을 꼽을 것 같아요. 한 남자가, 한 아버지가 아득히 높은 공장 굴뚝 위에 홀로 서 있는 모습. 도대체 왜 이 아버지는 저 위험한 곳에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네, 바로 이 한 문장이 소설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건 그냥 한 가족의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발전과 성장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고 희생되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죠. 아니, 1970년대에 나온 이야기가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 곁을 맴도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야기의 배경,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1970년대 서울, 이 도시는요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쪽은 막 희망이 넘치고 기회가 가득한 얼굴, 그런데 다른 한쪽은 절망과 상실의 얼굴이었던 거죠. 그때 우리나라는 개발이라는 말에 거의 홀려 있었어요.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짓는 게 곧 성공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 번쩍이는 아파트 그림자 바로 밑에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낙원구 행복동 같은 판자촌이 있었던 거예요. 이름은 행복동인데 사는 사람들은 전혀 행복할 수가 없는 참 아이러니한 곳이었죠. 바로 이 행복동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난쟁이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키가 117cm로 작지만 아이들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 큰 거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어떻게든 이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영수와 영호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 부조리한 세상에 분노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딸 영희. 이 영희가 나중에 정말 가슴 아픈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가족에게 어느 날 종이 한 장이 날아들면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철거 개고장. 그리고 그와 함께 주어진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잔인한 약속이었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바로 입주권이라는 건데요. 아마 딱지라는 말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제 당신들도 이 새 아파트에 들어올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주는 증서였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희망의 징표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한번 보세요. 입주권은 받았는데 막상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추가로 내야 하는 돈, 그러니까 분담금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이 가족이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그런 큰 돈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입주권이라는 게 이제 좋은 집 사세요가 아니라 이거라도 헐값에 팔고 빨리 여기서 나가세요 하는 퇴거 명령서나 마찬가지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는 정말 가장 마음 아픈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입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딸 영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셔야 해요. 결국 난쟁이 가족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 입주권을 부동산 투기꾼한테 팔아버려요. 이제 정말 집도 미래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그 절망감이 가족 전체를 짓누르기 시작하죠. 바로 그때 딸 영희가 결심을 하죠. 입주권을 사간 그 부잣집 남자를 따라가기로요. 이건 사랑 같은 게 절대 아니었어요. 오직 그 입주권을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미래를 통째로 던진 정말 처절한 거래였고 희생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영희는 해냅니다. 남자가 잠든 틈을 타서 금고에서 입주권과 돈을 훔쳐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이 승리의 대가는 정말 너무나도 컸습니다. 자, 영희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마음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굴뚝 위에 서 있던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볼 시간입니다. 아버지는요, 정말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열심히 일하면 나아질 거야. 이 믿음 하나로 버텨오신 거죠. 그런데 이 철거 통지서 한 장이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모든 걸 그냥 부정해버린 거예요. 단순히 집을 잃는 게 아니라 자존심, 그리고 노력하면 된다는 세상에 대한 믿음까지 전부 다 무너져 내린 거죠. 그 굴뚝 꼭대기에서 아버지가 뭘 하냐면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하늘로 날려요. 바로 이게 이 소설의 제목인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이 작은 공, 어쩌면 아무데도 닿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날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이 보내는 마지막 외침, 마지막 신호였던 거죠. 결국 아버지는 그 굴뚝 아래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과연 발을 헛디딘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선택이었을까요? 소설은 끝까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영희가 되찾아온 입주권은 남았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소설이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키가 117cm인 아버지는 정말 작은 사람, 즉 난쟁이일까요? 그럼 반대로 돈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쉽게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큰 사람, 거인일까요? 어쩌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영혼이 뒤틀린 진짜 거인은 바로 그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전이라는 거요. 도시가 멋있어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거. 그 뒤에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르잖아요. 이 소설은 바로 그 대가를 누가 치르고 있는지, 그 빛의 그늘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를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난쟁이 아버지는 절대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이건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이 사회의 공식을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질문인 거죠. 바로 이런 강력한 질문들 때문에 난서공은 1978년에 처음 나온 책인데도 지금까지 무려 15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정말 대단하죠? 이제는 그냥 소설이 아니라 한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 교과서 같은 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핵심이에요. 난소공은 그냥 오래된 책장에 꽂혀있는 박제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지금도 계속 오르는 집값, 어디에 사느냐가 계급이 되는 현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차가운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누구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제2, 제3의 난쟁이 가족이 하늘을 향해 그들만의 작은 공을 쏘아 올리고 있지는 않을까요?